AI, ML 하면 무조건 GPU 아니야?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바로 조금 전에도 이제 똑같은 질문 네네.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음? AI를 하기 위한 이제 과정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인데 음. 데이터가 어떻게 생기느냐, 음.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계산,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이제 뭔가 모델을 만들기 위한 어떤 과정, 실제 모델을 만들기 위한 이제 처리 과정 전후로 보내기 위한 그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어디서 해야 되는 것이 좋은 것이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추론, 을 위해서 또는 이제 뭐 트레이닝을 위해서 학습을 위해서 학습하는 그것을 어디서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이제 효율적인 것을 이제 따져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동일합니다. 제 대답은 동일하고요. 실제 전체적으로 보자. 실제 데이터가 생기는 데부터 시작해갖고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적용해서 실제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그 전체 과정에서 보고 실제 어느 곳이 가장 효율적일지를 이제 따져봐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 어떤 때는 CPU에서 하는 것이 좋을 수 있고 어떤 때는 GPU에서 하는 것이 좋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것은 제3의 뭐 FPGA가 더 뭐 네. 좋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전용 칩으로 아예. 예, 그렇죠. 네. 뭐 그래서 뭐 아까 뭐 질문에서 암호화 복화 뭐 했듯이 뭐 이런 거. NPU도 나왔고요. 뭐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AI, ML이 이게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별로 CPU가 중요한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많이 인공지능에서 특히나 이제 딥러닝 부분에서 처리하는 과정은 크게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 동일하게 거의 유사합니다. 어차피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내가 얻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고요.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럼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 중에서 이제 트레이닝하고 이제 그 추론, 이제 학습과 이제 추론이 좀 더 나눠지긴 하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트레이닝 이제 부분에서 학습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 데이터를 가져오고 트레이닝 하기 전에 마찬가지 사전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데이터의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피처가 뭔지를 따라서 뭐 이렇게 쭉 이제 하고요. 이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이미 사전 작업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는 이제 거의 횟수를 엄청나게 자주, 물론 이제 데이터는 계속 이 과정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전 작업해서 이것을 한번 이제 그 학습 한번 돌리고 새로운 데이터 또 오면 또 돌리고 이것을 이제 이 돌리는 시간이 사실은 이제 트레이닝 시간이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걸리게 되죠. 이렇게 하고 이제 추론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학습한 어떤 결과물이 이제 모델이 이제 되는데 이 모델을 가지고 실제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것을 사전 전처리하고 이 모델을 적용해서 이것이 뭔지를 이제 적용해서 해서 이제 결과 나오면 결과를 이제 적용하는. 그렇죠. 현실에 적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제 지금 예전에 이제 페이스북 쪽에서 우리가 이제 사진 이미지 뭐 어떤 행사에서 사진 이미지 올리면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이제 태깅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추론의 이제 대표적인 한 예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실제 사전에 트레이닝한 학습한 그런 모델을 적용해서 실제 누군가 올렸을 때 이것이 바로 이제 적용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 전체 과정을 봤을 때 뭐 CPU가 좋을 것 같고 GPU도 좋을 것도 같고 도대체 어디가 좋을까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동일합니다. 아까 제가 CPU가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하는 일이 어떤 일이 적합할지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신다면 예를 들면 데이터 많은 각종 데이터 소스가 많습니다. 막 데이터 가져오고 사전 전처리하고 이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크죠. 처리를 해야 되고 이것이 보면 동일한 형식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다 각각 다양한 일을 하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가 CPU에서 훨씬 더 적합한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트레이닝과 이제 추론, 이제 학습과 추론 부분은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CPU가 좋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뭐 GPU나 아니면 뭐 이 AI를 위한 가속기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현재 내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제 트레이닝할
합할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1년 365일 계속해서 돌려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제 뭐 자동차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모델 하나 만들어서 엄청난 데이터를 뭐 실제 트레이닝 학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실제 뭐 앞에 데이터는 뭐 모르겠고 최소한 이 학습하는 요 과정만이라도 실제 이것을 훨씬 더 수행 시간을 줄여야 되겠죠.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뭐 GPU라든지 가속기가 도입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많은 어떤 일반 이제 기업 그런 환경에서 이제 보게 된다면 내가 서비스 일반 기업 뭐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하면서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틈틈이 계속 트레이닝하는 그런 작업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이 트레이닝 하는 작업에 뭐 GPU가 또는 다른 것이 조금 더 다른 것을 쓰면 좀 줄일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봐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 중에 트레이닝도 해야 된다면 그 전체 봤을 때 이 비중이 사실 크지 않습니까?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 CPU에서 일하는 김에 이것도 하면 훨씬 더 좋겠죠. 물론 이제 트레이닝도 그렇고 추론은 추론은 이제 당연히 훨씬 더 그 CPU 기반에서 돌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 되겠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내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사진을 올리는 그런 경우에서는 올렸을 때만 그때 잠깐 추론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인공지능의 추론이 이제 하나의 어떤 자그마한 펑션으로서 들어가는 환경이기 때문에 CPU 환경이 훨씬 더 좋겠죠. 예,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내가 점점 더 인공지능에 훨씬 더 내가 우리 이제 기업의 솔루션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 많은 비중이 필요하다 한다면 실제 이제 GPU 기반의 뭐 별도의 어떤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이제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용진님께서 이따가 자는데 AI 관련 프로세스를 CPU와 GPU가 나눠서 처리하는 것이 하나의 프로세서 처리하는 것 대비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막강한 하나의 프로세서로 데이터 이동 없이 한 번에 다 처리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중요한 문제가 바로 뭐냐면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네네네. 어차피 인공지능, 지금 현재 인공지능은 뭐냐면 다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우리가 이제 식견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네. 해서 지금 모든 데이터는 사실은 이제 서버, CPU 기반의 서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은 GPU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 데이터 이동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데이터 이동 그 시간이 조금 소비가 되지만 실제 처리한 시간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면 당연히 좋게 되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빈번하다 보면 실제 이제 CPU에서 바로 이제 해버리는 것이 이제 좋을 수도 있게 되는 부분이죠. 그 우리가 아까 CPU가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오늘 요번에 이제 성명 인터뷰하면서도 배웠는데 CPU가 다양한 워크로드들을 동시에 수행하거나 네. 순차적으로 빨리 수행하거나 어제 그런 것에 되게 강점을 갖고 있으니까 특히 이게 전처리 같은데 AI 할 때 전처리 할 때는 다양한 워크로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패턴이. 네. 그럴 때는 CPU가 되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적합한 거죠. 예. 자연스러운 거고. 예. 예를 들면. 네. 용도에 맞게 활용하기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이거 CPU가 적합한지 GPU가 적합한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네. 예, 우선 뭐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일반적으로 딱 봤을 때는 추론하면 CPU에서 돌리는 것이 뭐 10중 8구는 좋다, 맞을 네, 확률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트레이닝 학습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이 좀 따져 봐야 됩니다. 무조건 뭐 GPU 하는 것보다는 CPU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 뭐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네. 우리가 이제 뭐 병원 가면 CT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뭐 MRI 촬영을 하면 그거 분석을 하게 된다면 한 장당 이미지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GPU에서 할 수 있는 메모리 한 개 벗어나요. 그렇게 된다면 실제 처리하는 데 있어서 CPU가 훨씬 더 빠른 이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데이터 그 사전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CPU에서 트레이닝도 더 이제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갈 시간이고 실제 전체 내 서비스하는 중에서 일부 서비스 중에 일부 이제 기능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된다면 다른 전체 내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 중에서 이 부분이 얼마 차지하느냐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